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보통 공휴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반가워했었는데요. 네. 이 주식시장 때문에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쉬운 만큼 오늘도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지금같이 좋은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휴일이나 연휴가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에도 한글날이 끼면서 약간 3일간의 짧은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네. 오히려 우리가 쉴 땐 또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네. 또 오히려 주말 동안에 또 이슈가 부각됐을 때 더욱더 다음 주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오늘 강력한 종목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잘 관심 종목에 잘 넣으셔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정말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지난번에 짚어봤던 종목들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화요일 날 짚어주셨던 네. 현대약품이 오늘만 해도 18%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네.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현대약품이 이 거래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네. 포비든 요오드 빨간 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분이 오히려 지금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99.99% 사멸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갭 상승이 거의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하루 중에 18%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7,000원은 당연히 돌파를 했고요. 2차 목표가를 제가 7,8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고가가 7,790원이었습니다. 딱 한 호가를 남겨놓고 터치를 못했었는데 달릴까 말까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목표가를 터치 안 하고 내려왔을 때는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도 7,0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수익을 챙겼을 거라 보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종가에 7,000원을 안착하지 못하면 전량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포비든 요오드 액 말고도요. 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또 치매 정책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에서 7,000원을 안착을 못하면은 전략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현대약품 이렇게 짚어봤고요. 네. 저희가 9월 17일에 칩스앤미디어 소개해드리고 네. 또 3차 목표가 터치해서 월요일 날도 리뷰를 했는데 맞습니다. 또 4차 목표가를 터치를 해버렸어요. 네. 다시 한번 5차 목표가를 정해드리려고 네. 리뷰를 할 건데요. 지난번 4차 목표가를 제가 14,6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오늘 고가가 15,200원 라인대까지 갔으니까 수익을 챙기신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원래 제가 5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대로 만약 홀딩 중이신 분들은 4차 목표가 14,600원을 다시 한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절가도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지금 현재 14,650원 라인대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상 13,400원 라인대를 이탈 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익절가 13,4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일 짚어봤던 종목들도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대우부품 먼저 들여다볼게요. 네, 일단 대우 부품도 오늘 장중에 한 4~5% 정도는 상승이 나왔을 거라 판단되고 네. 있고요. 뭐 수소차 관련해서 EWP도 생산하고 있고 또 전기차 부품인 PTC 히터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전기 자전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린 뉴딜의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차의 약간 집합체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도 매수가 위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변동 없이요. 1차 목표가 3,300원 그대로 잡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3,6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2,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나왔을 때 2,800원 라인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대우부품까지 이렇게 리뷰해봤고요. 네. 또 어제 굉장히 뜨거웠던 써니전자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한 4% 정도의 수익이 찍혔다가 현재도 지금 보합권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치 인물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내년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그리고 또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권 출마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고 바로 2차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해버려서 다시 한번 전일 말씀드렸었고 현재도 지금 매수가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5,600원을 잡아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6,200원을 말씀을 드렸었고 손절 라인대는 4,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전일의 시가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정치 인물주 특성상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전일 시가 라인대 4,7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네. 구체적으로 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네.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카카오 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 라인대를 아마 5만 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네. 매수가 근처 부근에서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5만 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5만 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또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종가상 이탈하는 거 여부를 확인하시고 안착했을 때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도 들여다봤는데요. 네. 저희가 달릴까 말까해서 또 보안 관련주들로 대박이 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K사인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일에 또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1차 목표가를 네. 터치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 K사인 보안 관련해서 네. 뭐 디지털 뉴딜의 가장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K사인,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연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다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됐었고 최근에 9월 말에 아마 제가 재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1차 목표가가 1,7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 2차 목표가를 1,9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1,700원대 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1,700원에서 여러분들이 익저가를 설정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1,9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익절가 1,7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빠르게 6개 종목이나 짚어봤어요. 참 바쁜 리뷰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두 가지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시장의 주도 섹터들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터는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섹터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진단키트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 섹터입니다. 진단 키트 네. 그리고 그린 뉴딜 두 가지의 강한 맞습니다. 섹터를 오늘 들고 와 주셨는데요. 네.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를 주셨습니다. 강력해 보이는데 왜 네. 비보호죠? 근데 진단키트와 그리고 네. 그린 뉴딜의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네. 두 가지의 모멘텀이 부합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요즘에 아주 강력하게 상승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인트로 메딕입니다. 인트로 메딕을 네. 들고 와 주셨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와서 맞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됐던 종목인데요. 그럼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대안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그린 뉴딜로 봤을 때는 대안주고요. 또 네.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대안주인데 같이 두 가지를 묶었을 때는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섹터에서는 네, 대장주인 맞습니다. 인트로 메딕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7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약보합권이었다가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네. 모멘텀 들고 오셨죠? 자, 인트로 메딕을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은요, 우리와 다르게 의료보험 제도, 나라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진료비나 의료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홈케어 시장이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지금 15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트로 메딕이 미국의 의료기기 홈케어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뭐 진단키트라든가 캡슐 내시경 등으로 미국의 홈케어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 관련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 FDA에서 캡슐 소장 내시경을 가정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감염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비대면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비대면 의료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멘텀, 진단키트와 캡슐 내시경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최근에 이제 벤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인수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태양광 관련해서는 인트로
인트로메딕의 다른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필립스 그룹과 공동으로 어떤 전기 배터리 관련해서 공동 사업을 약정 체결해서요. 전기 자전거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 태양광과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관련된 그린 뉴딜 관련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또 미국의 홈케어 시장에 진출한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네. 모멘텀이 있었군요. 네. 참 생소한데요. 그럼 인트로메딕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상한가가 들어가긴 했지만 주가를 쭉 당겨보시면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제가 손절 라인대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3,100원 라인대 바로 전인 직전 강하게 출발하기, 박스권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직전 가격대인 3,1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에게 손절가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3,100원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는요. 전일의 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5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고요. 3,85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3,800원 라인대를 이익저가로 잡으셔가지고요. 4,250원 라인대까지도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인트로메딕이 어제 급등이 네. 나와서 매수하기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네. 했는데 이제 출발하는 맞습니다. 그러한 종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섹터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히려 신기술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후속주로 모트렉스를 말씀드렸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제가 칩스 미디어까지 말씀드리면서 연이어서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 후속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섹터 네. 상당히 많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맞습니다. 섹터라서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당연히 달려야 됩니다. 당연히 네. 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또 한 번 기대가 네. 되는데요. 어떤 후속주를 들고 오신 건가요? 네, 지난번에 모트렉스의 후속주로 칩스앤미디어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칩스앤미디어의 후속주로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 네. 오늘 들고 와 주셨고요.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7.7% 상승하고 있고요. 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재료들 소개해 일단 주실 건가요? 에이테크 솔루션은 사실상 달릴까 말까에서 한 4번, 5 차례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그때마다 아주 강력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 구체 과제 선정 업체이기도 하고요. 기술력이 지금 라이다가 보통 이제 10m 정도의 시야를 확보하는 기술인데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30m 가까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에이테크 솔루션은 다른 걸 보지 말라 그랬어요.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지분을 15%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미래차 사업을 확대해 나갔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칩스앤미디어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예전에도 애플에서 국내 라이더 업체와 공급 계약 체결 중이다라는 그런 소문만 났을 때도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강력하게 출발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대장주고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에이테크 솔루션이라 판단돼서 에이테크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네, 빵빵한 이대주주 덕분에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9.26%대까지, 9%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요.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네.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9,1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었는데 9,500원 라인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1,2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부위를 여러분들이 1차 매수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12,200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저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11,0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저가로 설정하셔가지고 12,2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에이테크 솔루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참 힘차게, 알차게 달려와 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짧은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10월에 우리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에서는 연이을 수익 랠리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지금 이제 아주 기회의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종목 하나 잘 선정하면 10종목이 부럽지 않습니다. 확실한 종목으로 다음 주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외에도 김준호 매니저님 만나뵐 수 있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